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중장년 남성분들이 겪고 있지만 쉽게 말하지 못하는 건강 이야기, 바로 전립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립선은 남성의 건강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소변 줄기가 약해졌어요. 밤마다 자주 화장실에 가요. 혹시 이런 증상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그게 바로 전립선의 이상에서 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전립선이 무엇인지, 어떤 질환이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예방과 관리 방법까지 쉽고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작은 기관입니다.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고 정액의 일부를 생산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립선에서 만들어지는 전립선액은 정액의 일부를 구성하며 정자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정자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전립선은 점점 커지는데요. 이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크기가 커지면 요도를 압박하면서 배뇨에 이상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립선은 단순한 생식기관이 아니라 소변 건강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전립선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주로 중년 이후 남성에게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입니다. 전립선이 커지면서 요도를 압박하여 배뇨장애를 일으킵니다. 증상으로는 소변 줄기가 약화되고 소변 후 요도에 남아있던 소변이 다시 한번 배출되는 증상으로 잔뇨감과는 다른 현상을 보이며 속옷을 적시게 됩니다. 밤에 소변으로 인해 잠을 자주 깨며 소변을 참기가 힘듭니다.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하면 방광과 신장까지도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조기 진단 후 약물이나 수술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암이 동시에 나타날 수는 있지만 전립선 비대증이 진행되어 전립선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로 전립선염입니다. 염증성 질환으로 젊은 층에서도 발생하며 세균 감염 혹은 스트레스로 발생합니다. 증상으로는 회음부, 허리, 하복부 등의 통증이 있으며 빈뇨, 잔뇨감 등이 생기며 발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조기 진단을 받음으로 초기에 정확한 염증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립선암입니다. 서양에서는 남성들이 암이 걸렸다 하면 가장 많은 경우가 전립선암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그 발생 빈도가 많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육식이 많이 늘어나는 식생활의 변화가 그 원인일 거라 짐작합니다. 중장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며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초기 증상이 거의 없으므로 정기검진이 필수입니다. 결국 중기나 말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첫째로 전립선 비대증과 유사한 배뇨곤란 증상을 보이게 되며 둘째는 정액에 피가 섞여 나오는 혈정액증을 보이기도 합니다. 셋째로 방광의 점막들이 상처를 입으면서 혈뇨의 형태로도 나타납니다. 가족력, 고지방 식단, 나이 등과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전립선암의 확진은 전립선 조직 검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전립선 조직 검사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혈중 PSA 수치가 높게 나올 경우에 전립선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PSA 수치의 기준을 보면 1ng/ml 미만의 경우 질병이 없다고 보고 1ng/ml가 넘으면 전립선 질환이 의심된다고 봅니다. 전립선염이나 전립선 비대증을 의심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PSA 수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전립선염이나 전립선 비대증의 소견이 없을 경우에는 전립선암을 의심해야 됩니다. PSA 수치가 2.5를 넘음에도 별다른 증상이 없을 경우에 전립선 조직 검사를 권유하게 됩니다. 전립선 조직 검사를 할 때에는 전립선을 균등하게 구획을 나누어 각 구획에서 한 점씩을 취하게 되며 보통 12구획으로 나누어 실시합니다. 이는 암의 정확한 위치와 상태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전립선암이 진단되었다면 치료와 예후를 위하여 분화도와 병기를 꼭 알아야 합니다. 분화도란 암세포의 성질을 말하는 것으로 얼마나 악성이냐를 알아보는 것이며 다음으로는 병기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병기 설정을 한다는 것은 암세포의 전이 상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전립선암의 경우 뼈에 전이 되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뼈 검사를 통하여 암의 전이 상태를 파악하고 또한 MRI와 CT 등을 통하여 전립선 내부와 주변의 상황을 예측하게 됩니다. 이러한 검사들을 통하여 병기 설정을 하게 되는데 1부터 4병기로 나뉩니다.
1병기는 전립선 안에만 암조직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며 2병기는 암세포가 전립선의 밖으로 살짝 뚫고 나온 상태를 말합니다. 3병기는 근접전이가 일어난 경우를 말하며 이는 림프절 전이가 일어난 정도를 의미합니다. 4병기는 원격전이로서 혈관을 통하여 원뼈나 장기에까지 전이된 상태입니다. 전립선 문제는 조기에 발견할수록 쉽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이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죠.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꼭 검사를 받아보세요. 특히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간다. 소변 줄기가 약하거나 끊긴다. 소변을 보고 나도 찝찝하다. 배뇨 시 통증이 느껴진다. 허리 아래쪽에 묵직한 통증이 있다. 성기능이 예전 같지 않다. 이 중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꼭 비뇨의학과에 가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다행히 전립선 건강은 생활 습관만으로도 충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 오래 앉아있는 습관 줄이십시오. 전립선은 앉아있을 때 압박을 받습니다. 1시간에 한 번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규칙적인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걷기, 자전거, 수영 등이 좋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면 전립선 염증 위험도 낮아집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하루 1.5 내지 2리터는 기본입니다. 소변을 오래 참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극적인 음식과 술을 줄여야 합니다. 맵고 짠 음식, 카페인, 알코올은 전립선을 자극합니다. 토마토, 브로콜리 등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고 지방이 많은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부나 된장 등 콩 음식을 많이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카레의 주요 성분인 커큐민에 전립선암의 발생과 전이를 막는데 좋은 효과가 있는 성분들이 있으므로 카레를 즐겨 드셔도 좋겠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 저하, 염증 증가로 연결되므로 스트레스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정기 검진은 필수입니다. 특히 50세 이상 남성은 매년 PSA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를 권장합니다. 생활 습관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는 비뇨기과의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약물 치료를 주로 하지만 심하면 수술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전립선염의 경우 항생제, 진통제, 물리치료 등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전립선암은 병기에 따라 방사선 치료, 호르몬 치료, 수술 등의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은 약도 좋아졌고 조기에 발견하면 큰 수술 없이도 관리가 가능합니다. 전립선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방치할 것인가, 관리하고 예방할 것인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전립선 건강, 더 이상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지키는 것이 진짜 멋진 어른의 자세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